자, 미국의 트럼프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패닦았는데 의외로 이란의 전력이 종이호랑이에요. 아마 주변 국가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 구페르시아 강대국 이란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야, 이러면 마지막 블로우 주먹은 내가 때리겠다. 그래서 그 공을 내가 차지하겠다. 특히 이스라엘 쪽하고 나하고는 이해관계가 많잖아. 이래서 캐나다의 G7 회담을 중단하고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NSC 회의를 80분간 소집하고 그 결과 미국의 벙커 부스터 폭탄을 맞든지 또 아니면 백지 항복을 해라 통보했어요. 자, 이란에는 지금 36년간 통치하고 있는 하메네이 최고 신정 지도자가 거부했어요. 끝까지 항전을 하겠다고 했고, 다만 이란 외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있고 휴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 쪽이 말하는 휴전과 그리고 핵 협상이라는 것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격 이전에는 이란 간의 지금 핵 협상이라는 것이 이란은 어떻게 핵을 상업용이라고 우기면서 좀 가지고 있어 볼라 하고 미국은 빨리 폐기하라고 이랬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벙커 버스터 맞을래 아니면 백지 항복을 할래라는 것은 그건 협상이 아니라 그냥 이란 스스로 핵을 완전히 파기하고 검증받겠다라고 미국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란의 외무부가 시간을 끌려고 휴전하고 협상을 할 의도가 있댔지만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하메네이가 이야기한 끝까지 항전하겠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다가 B-257이라는 벙커 부스터 폭탄을 투하할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군사적 결정은 내려졌다. 자, 내가 투하하라 할 건가 말라고 할 건가 나도 모른다. 자, 이란 측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란의 항복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국방부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 말만 떨어지면 나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인데요. 근데 이란은 절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국가적 특징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끝까지 항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문제에 막판에 끼어드는 것은 큰 실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도 누가 찐마가인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원래 마가는 남의 나라끼리의 전쟁에 개입 안 한다. 근데 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개입하느냐. 그래서 마가 강성 원조파들은 자, 트럼프가 틀렸다 말하고 있고, 또 미국 공화당 내에 트럼프 지지하는 의원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지금 분열을 낳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벙커 부스터를 터뜨려 가지고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이란이 숨겨놓은 것까지 다 찾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냐. 설사 이란의 핵 개발이 여기서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란이 그렇다고 핵 개발을 못한다고 항복을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 개발을 다시 할 자원을 보존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버티겠다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이 망하게 한 중동의 나라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라크를 미국이 쳤어요. 당시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 같은 거를 무력화시켰어요. 근데 차라리 그들을 군인으로 놔뒀으면 괜찮았을 건데 전부 옷 벗겨버리니까 그들이 전부 IS가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까지도 적대적인 이라크에 군대를 일부 주둔시킬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이라크는 미국의 본진이 떠난 이후에 이라크는 시아파 강경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리비아의 가다피를 제거했지만은 리비아가 지금 전쟁판이 돼가지고 분열된 나라가 돼버렸죠. 또 아프가니스탄 또한 미국이 건드렸지만은 결국 탈레반에 져서 지금 미국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한 중동의 나라 중에서 미국 뜻대로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된 나라가 없어요. 초반에요,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만 쫓아내면 이라크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런데 중동이라는 나라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상으로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을 쳐서 항복은 안 하고 핵시설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하메네이는 버틸 거고, 하메네이를 찾아서 죽이면 하메네이 차남한테 넘어갔다가 또 하메네이 손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버틸 거고, 하메네이 가족을 다 죽였다 하더라도 이란의 79년 이후에 군사적으로 이란 이슬람 신정 정권을 떠받쳐온 46년 경력의 이란 군부가 있어요. 이란의 그 군부가요, 한 60만은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란을 갖다가 권력 진공을 틈타서 군사 독재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란 내부의 민주화 세력이 바다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슬람 군부 정부 추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란은 실패한 국가로 분리되어서 지금 예멘처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화 세력이 있고 나머지 다수의 군벌 등이 지금 이란을 지배하면서 내전도 벌어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로 이란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메네이 체제가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관해서 체제 붕괴를 해서 새로운 민주적 정권을 출범시키겠다라는 것은 환상이죠. 이란이요, 국민이요 9천만 명입니다. 한국의 2배가량 돼요. 땅덩어리는 160만 평방킬로, 즉 남한의 16배 정도 됩니다. 엄청난 땅이죠. 그 중에 90%가 험준한 산악지.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외부 군대가 누구도 점령할 수 없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투기 F-35, F-15, F-16이나 일부 미사일 이런 것들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냐? 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선거리로 1000km, 또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로는 1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그 다른 나라를 징검다리로 뛰어넘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상군끼리 전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사일 이것들만 왔다 갔다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전투기하고 미사일 드론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킨 전례가 없고, 전략 폭격이 아닌 그야말로 벙커 부스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킨 전례도 없어요. 2차 대전 때 보면 독일하고 영국이 각각 전략 폭격기라고 해서 수많은 폭격기를 벌떼처럼 동원해서 영화에서 보듯이 폭탄을 그야말로 줄줄이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주요 도시들이 불타고 런던도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전략 폭격만으로도 항복시킬 수 없다. 결국 항복은 지상군의 점령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보내서 이란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의도도 없거니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아프간의 주요 도시를 통제해도요, 결국은 탈레반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고 탈레반에 밀려서 치욕적인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란 체제 붕괴는 불가능하고, 설사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군벌 조직이 이란을 분열되어서 통치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란의 수법은 뭐냐? 시간을 끌어서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지금 오랫동안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하자고 자꾸 던진 거예요. 시간 벌라고. 왜?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 PEL이라고 부르는 발사대를 한 절반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서부,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무기들을 동부 쪽으로 다 지금 남아있는 건 대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하루에 한 30발밖에 못 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200발도 쐈죠. 왜 그랬겠느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지금 한 2000개 미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 중에 좀 가짜들 빼고 나면 실제는 한 150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 700개를 썼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하루에 30개만 쏴도 열흘이면 300개. 그리고 한 달이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미사일이 다 박살나요. 그런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MRBM이라고 부르는 준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1000km보다 조금 더 나가는 1400km 안팎쯤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하루에 200발을 날렸다 하면 2000억을 이스라엘 상공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또 더 나아가서 빨리 만들 수도 없고, 자, 만드는 시설도 상당히 파괴되었고,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도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란의 미사일을 아끼면서 전쟁을 오래 끌고 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후티 반군을 시켜서 홍해, 즉 스웨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왼쪽에는 이집트, 오른쪽에는 요르단, 사우디가 있는 그 해협을 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것은 유조선 가스선이 지금 지나갈 수 없게 만들고 격침시키는 거다. 어제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했어요. 이란의 공격이 아니라 이란이 GPS를 교란시켰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개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예요. 이 5개 나라의 특징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에 따라가지고 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출구에다가 기뢰를 부설하고 거기에 함정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 순항 미사일을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것은 다 쏴버리겠다 하면 4만 명쯤 되는 미군의 전력이요,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배로서 또 해군도 상당히 있는데 해군의 함정들이 호르무즈 해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이란의 미사일에 피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란이 뽑아들 카드는 이 후티 반군을 시켜서 홍해를 통제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일파만파로 가겠죠. 일각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쩌다 이러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란의 전략은 전 세계를 분노케 해서 미국을 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홍해를 갖다가 예를 미기면 석유 가격이 2배로 폭등하고,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를 때릴 건데, 그래서 이란은 이 싸움이 빨리 끝나도록 너네들이 미국에 압력을 넣어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싸움이 시작되면 미국 기지들을 향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겠지요. 어차피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란 전쟁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벌써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큰 기지가 중동에 있었지만 지금 이라크에 미군이 한 2,500명쯤 있는데 조그만 기지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들이 저 미군 기지를 점령해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이란의 이 프록시라고 부르는 대리인 똘마니들이 많이 있어요. 후티 반군은 지금 이란 편들어 싸우겠다고도 했지요. 그들을 동원해서 미군 부대를 공격하고 테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쪽도 인명살상이 발생하면 이 전쟁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란을 공격해야 되고, 근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방식은 지상군은 배제한 채 비행기 동원해서 폭격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아무리 폭격을 한들 산속에 숨어서 끝이지 폭격에 항복하겠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테헤란 같은 대도시를 그야말로 전략 폭격으로 불더미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네 소재를 알고 있으니까 백지 항복해라는 거는, 그건 이란 측에서는 공갈치고 있네, 네가 나를 알았으면 벌써 죽였겠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게 끝난다라는 지금 월가의 그런 입장이나, 또 이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막판에 재미는 내가 봐야 되겠다고 끼어든 트럼프나, 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기는 잡았지만 또 이란이 종이 호랑이다, 저렇게 중동에 지금 맹주로 혁명을 수출하던 이란이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으로 기세는 잡았는데, 문제는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벨기에 문제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치를 적당하게 정했어야 하는데 완전 이란 신정 정치 붕괴로 잡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될 거라는 거죠. 또 이란은 러시아하고 특수관계에 있어서 샤헤드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걸 한 7, 8천 대 넘겨줬죠. 또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지리를 보면 이란이 카스피의 남단을 점유하고 북단은 러시아계 나라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는 국경을 과거에 같이 점했고 또 당시 소련 시절에는 이란을 공산화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이란에는 소련계 사람이 많고 러시아에도 이란계 사람이 많이 살아요. 자, 북한하고 이란은 핵 협력과 미사일 협력에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이란의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많이 지금 수출했다. 그래서 군사적 동맹 국가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북한은 지금 푸틴의 러시아 전쟁에 개입해서 지금까지 14,000에 6,000명까지 더 보내서 2만 명 이상을 파병해서 돈을 짭짤하게 벌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란까지도 북한에다가 자, 돈 줄게 무기 팔아라 하면 북한은 지금 돈이 여기저기서 녹아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북한 또한 이란하고 매우 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트럼프가 원하는 백지 항복은 없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장기화된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 동원해서 공격해도 미국이 아무리 그 부스터를 터뜨려서 폭격을 해도 이란이 싸우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이란에 쳐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래 진행될 거고 하메네이가 제거됐다 하더라도 이란 군벌들이 독재가 되어서 이란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래서 하메네이 체제 이란보다 더 위험한 실패한 국가로 이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을 것이고 서방 세계에 테러가 만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멈춰야지 끝을 보고자 하면 실제로 끝을 볼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